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능 문법을 완전 정복해드리겠습니다. 수능 문법 개념부터 공부법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여러분들 수능 문법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네, 어렵다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저는 이 수능 문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두 가지 단계를 생각해요. 우선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뭘 알아야겠어요? 네, 개념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개념이 없으면, 문법 개념을 모르면 어렵고요. 두 번째, 개념을 알았다고 해서 다 잘할 수 없어요. 수학도 여러분들 개념 알았다고 문제 안 풀리죠? 영어도 똑같아요. 이 개념을 문장 속에서 적용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수능에 잘 나오는 탑 10 어법을 정리해 드릴 거고요. 실제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들에서 적용까지 연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0가지 문법 이제 볼 건데요. 이 10가지 문법의 수는 중요도 순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잘 따라와 보도록 하세요. 1번은 뭐다? 주어와 동사다. 이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해석할 때도 문장에 주어 동사 찾아 해석되잖아요. 그러니까 문법 문제 낼 때도 너가 주어 동사 잘 찾는지를 묻고 싶잖아. 그래서 이 주어 동사는 정말 단골 출제 포인트예요. 그럼 주어와 동사를 어떻게 묻냐면 첫 번째로는 뭐를 묻는다? 네, 이 명사구 주어와 동사가 수를 일치했는지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 설명하면 단수 주어 썼을 때는 단수 동사. 영어에서는 뭐 뒤에 s 붙이거나 is 쓰는 이런 걸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는 복수 주어일 때는 뭐 써야겠어요? 그렇죠. 복수 동사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쉬운 게 왜 시험에 나올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었더니만 왜 어려워지나 했을 때는 누구 때문에? 네, 이 주어가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어 길어진 이 부분에서 핵심의 명사를 찾아서 걔랑 동사를 수일치 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 두 번째 주어 동사 뭘 묻냐면 문장에 동사를 써야 되나 혹은 분사나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지 묻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개념에서 깔고 있는 거냐면 얘들아 한 문장에서는 주어랑 동사 몇 개 있어야 돼요? 한 개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동사 자리가 하나도 안 채워져 있어? 그럼 동사 넣고 동사 있어? 그러면 투부정사나 분사 써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밑에 예문으로 볼게요. 첫 문장부터 보면 those가 나옵니다. 선생님 이거 대명사인가요? 물어봤을 때는 얘들아 이거 대명사 아니에요. 얘는 뭐뭐 하는 사람들 이런 말이고 얘는 뒤에 이렇게 관계 대명사 절이나 혹은 수식어가 와서 뭐뭐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하나의 명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면 brought up during the Second World War 여기까지네. 제2차 대전 때 길러진 사람들은 하고 동사를 골라래. 얘들아 is냐 어를 골라라. 이거 주어와 동사 중에 몇 번째예요? 1번이죠. 그럼 단수 주어 쓸래? 단수 주어니 복수 주어니 보고 동사를 골라라는 건데 도즈라는 게 얘들아 무슨 주어겠어요? 사람들이니까 복수 주어. 즉 복수 동사인 어를 골라주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볼게요. But 하면서 새로운 문장 시작하고 whether it becomes toxic 그것이 독이 되는지는 요게 주어네. 그럼 명사절이 주어로 왔어.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여기 자리 비어있고 something 무언가이다 하고 어떤 무언가인지 each individual can decide가 수식하고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몇 번을 묻는 문제예요? 주어 동사 중에서? 네, 2번인 거죠. 왜? 지금 주어 오고 이 진짜 이 문장 주절에 동사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동사 한 개 무조건 있으니까 누굴 골라야 된다? is를 골라주면 된다. 지금 조금 어려웠던 거는 이 관계사절 안에 있던 이 동사를 주절의 동사로 헷갈리면 안 되는 거겠죠. 자, 3번 봅시다. 3번. 3번을 보면 remember 기억해라 라는 명령어가 오고요. 그럼 대절 이 안에의 내용을 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Those items 이 물품들은 have already traveled 여행을 해왔다. 수백 마일을 그 다음에 reach 고르래 to reach 고르래네. 얘들아 이것도 몇 번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2번인 거 알겠어요? 왜? 지금 문장에 동사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또 reach라는 동사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누구 골라야 되니까 to reach를 골라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뭐냐면 to 부정사구로서 to reach selves 이 편만에 오기까지 엄청 많은 마일을 여행해 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를 보면 our brains 우리의 뇌라는 것은 then 그러면 부사가 오고 generating 이것도 뭐 묻는 문제야? 동사 자리는 아닌지 묻는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뒤를 보면 sensation, thoughts and action plans라는 명사구가 오면서 목적어 느낌이 나네. 그럼 주어와 목적어 사이 누가 해야 된다? 그렇죠.
동사가 와야 되니까 누구 골라야 되니까 네, 동사인 generate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2번은 태예요. 얘도 제가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아, 이거는 단골 소재입니다. 내용은 정말 없어요, 여러분들. 주어가 행동을 직접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뭘 쓴다? 네, 능동을 쓰시고요. 행위의 대상, 당할 때에는 누굴 쓴다? 수동을 쓴다. 너무 당연하고 내용은 없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석해 봐야 되기 때문에 되게 풀기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바로 예문을 볼게요. 자, subject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subject 뜻이 많은데 여기서는 무슨 의미를 쓰냐면 이게 연구에 관한 내용이라서 피실험자의 의미예요. 피실험자들은 하면서 who D가 수식하고 있어. who were influenced by these biases. 여기까지네. 그럼 이 편견에부터 영향받은 피실험자들은 work, 일했는데 overtime, 더 많은 시간을 그럼 try to 뭐뭐 하기 위해서라네요. create a favorable impression, 더 좋은 영향을 만들기 위해서, 시도하기 위해서 더 일을 많이 했고 특히 when subject ask about sensitive issues, 특히 피실험자가 뭐를 했을 때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직접 했을 때 혹은 질문 당했을 때네요. 그럼 이게 조금 문맥이 있어야 편하긴 하지만 얘들아 이 서브젝트가 피실험자라 했잖아요. 그럼 피실험자가 직접 질문을 하겠어요? 아니죠. 여기서는 질문을 당하는 했어요. 그래서 얘들이 센서티브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조금 더 일을 하려고 했다.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문맥이 있으면 조금 더 싫었을 것 같은데요. 문맥이 없어도 이렇게 좀 풀 수 있다는 거. 세 번째 관계사. 관계사는 얘들아 이것도 단골 주제라서 제가 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관계사도 한번 보면 제가 3가지로 나눴어요. 잘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관계사 which랑 what이랑 어떻게 구분할래 물어봅니다. 얘들아 2개 다 관계사거든요. 관계대명사 which랑 what은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네, 관계대명사 what이 어떤 관계대명사래요? 선행사를 포함한다고 표현하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뭐의 유무? 네, 앞에 나오는 선행사의 유무로 아시면 됩니다. 즉, 앞에 나오는 명사가 있으면 누구? which고요. 없으면 what을 골라주면 됩니다. 왜?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앞에 명사, 선행사가 필요 없어요. 네, 2번째 잘 나오는 거는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각해보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너 which 쓸래? 혹은 when 쓸래? 이런 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얘들아 이거는 이름에서 알려줘. 관계대명사는 지가 이 관계대명사 절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해야 돼. 그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는 문장에서 누구 역할을 해야 돼요? 네,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돼요. 즉, 이 관계대명사 절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 쓰면 관계대명사고요. 이 관계부사는 관계대명사 절 안에서 지가 부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등 문장에서 필수 성분이 아니라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관계부사를 골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또 뭐냐면 이번에는 이 관계대명사 what이랑 접속사인 대시나 혹은 if, whether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이때 제가 드리고 싶은 힌트는 얘들아 이 접속사를 잘 봐야 돼.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뿐이에요. 즉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 연결만 하니까 뒷문장이 어떻게 해야 된다? 완전해야 돼. 하지만 관계대명사 절은 지가 이 what이 문장 안에서 명사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문장이 불완전하다. 즉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가 비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리해보면 이어지는 문장 성분 절이 즉 접속사 아니 전이 문장이 어떻게 하면? 완전하면 즉 모든 성분이 다 있으면 접속사 되시고요. 뭐 하면? 불완전 즉 주어나 목적어 보호가 없으면 what을 쓰면 됩니다. 아이고 말은 길었지만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얘들아 대시냐 what이나요? 그러면 1, 2, 3번 중에 뭐에 해당되는 걸까요? 네 조금 봐야 되지만 실은 이거 1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1번에 해당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앞에 나오는 명사의 유무, 선행사 유무라 했죠? 앞에 intend 얘의 뜻이 의도라는 명사거든? 그럼 몇 번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선행사가 살아있으니까 대수 골라주면 돼요. 여기 어떤 관계대명사인지 생각해보면 이 관계대명사 절 안에서 이 뒤에 동사 나오니까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인 거예요. 그럼 한번 해석을 쓱 해보면 몇몇의 경우에서는 선수를 치는 이런 행동이란 것이
단순히 알림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알림이냐면 어떤 의도에 대한 알림. 어떤 의도냐고 했을 때는 that might discourage rivals from doing the same. 똑같은 거. 라이벌이 똑같은 거 하는 것을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의도를 알려줄 수도 있다. 이런 문장이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얘들아 which나 where를 묻고 있어. 그럼 이건 몇 번을 묻는 거예요? 그렇죠. 2번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2번을 보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된다 했어요? 뒷문장을 보면 되죠. 이 관계대명사 절 안이 완전하면 관계부사, 불완전하면 which죠. 그럼 분석해보면 infant라는 주어가 오고 can easily notice라는 동사가 오고 the effects of their behavior라는 목적어까지 완전히 다 왔네요. 그럼 뭐 골라줘야겠어요? 관계부사인 where를 불러줘야겠죠. 그래서 한번 해석해보면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early social interactions 일은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provide 제공하는데 맥락을 어떤 맥락인지 where이라는 관계부사가 수식하고 있고 이 아기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이런 문장이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을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 눈치채보세요. 몇 번에 해당되겠어요? 네, 3번에 해당되는 문제고요. 그럼 얘들아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했어? 접속사 대과 관계되면서 어제 구분은 또 뭘 보면 됩니까? 네, 뒷문장을 보면 된다 했죠? 이 뒷문장이 완전하면 누구? 접속사인 대시고 불완전하면 관계되면서 것이다. 그럼 해석을 해보면 they가 나오고 early 동사고 agent of the perceived change라는 보호가 완전히 다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골라야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문장과 문장만 연결하는 that을 고릅니다. 우리 한번 조금 더 나아갈까요 얘들아? that은 여러 가지 기능인데 지금 이 that은 무슨 that일까요? 앞에 나온 이 명사 센스를 조금 더 부가 설명해주는 동격의 that입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관계사까지 끝났는데요. 관계사 문법 문제 어때요? 쉽지 않아요? 왜 쉬운 것 같아요? 왜냐? 해석 안 해도 되거든요. 이 관계사가 너무 꿀인 게 여러분들 그냥 뒤에 문장을 보거나 앞에 선행만 봐도 다 풀려요. 그래서 굳이 해석을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법이라서 쉬운 문법입니다. 하지만 뒤로 넘겨서 이제 4번 병렬 구조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너무 간단하거든요. 하지만 적용이 어려워요. 왜냐? 해석을 해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조금 앞에 관계사랑 반대의 느낌이에요. 첫 번째 병렬 구조는 어떠냐면 얘들아 우선 우리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같은 것들은 문법 요소가 대등하게 연결되고 있는지가 체크되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 A and B에서 A랑 B가 있잖아요. 얘가 문법적으로 똑같은 성분이어야 돼. 얘가 명사구면 명사구가 와야 되고 문장이 오면 문장이 와야 돼요. 이런 말이 대등하게 연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등위 접속사 뭐가 있는지 보면 and, but, or 상관 접속사는 뭐 열심히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 병렬 구조에 또 뭘 물어보냐면 우리 비교 구문에서 이 비교 대상을 대신하는 대명사가 잘 병렬을 이루고 있는지 그럼 비교 구문 어떤 거 있냐 했을 때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원급의 as도 있고요. than도 있고요. rather A than B도 얘들아 비교 구문이야. A보다 B 이런 말이니까. Free for A to B도 이것도 비교 구문. A is equal to B, not so much A as B. 이런 다른 비교 대조 구문도 잘 살펴보기 바랄게요. 그러면 바로 이제 예문을 보면 이건 이제 해석해봐야 되니까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For example, 예로 들어서라고 시작하는 문장인데요. 얘들아 지금 묻고 있는 give, gave 딱 앞에 뭐가 보여요? or이라는 병렬의 접속사가 보이죠. 등위 접속사. 그래서 얘를 누구랑 병렬이 이루고 있는지를 찾으면 되는데 쓱 봤을 때 여러분들 둘 다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해. 왜냐? 기부를 했을 때 누구랑 병렬인 거예요? 리포트랑 병렬인 거고요. 또 개입을 했을 때 누굽니까? 보티드랑 병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봐야 알 수 있고 같이 해석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많은 연구에 반응하는 이 연구 대상자들은 report 보고했는데 대절을 보고했는데 그들이 voted 투표했는데 선거에서 또는 그들이 charity한테 주었다고 when in fact it is possible to determine that they did not 사실은 그들이 안 해도 된다는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럼 얘들아 이 지금 5월 뒤에 여기는 어디의 병렬인 것 같아요? 그렇죠. 투표했는 거 그리고 혹은 자선자체에 줬는지 거기의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기입으로 고르면 되고 문맥이 있으면 조금 더 쉬웠을 거예요. 네, 좀 문맥이 없어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얘는 뭐에 대해서 묻고 있다. 쓱 눈치를 보면 얘들아 뭐를 묻고 있다. 여기 뭐예요? much more than 얘는 2번에 해당되는 비교 구문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솔직히 해석 안 해도 돼서 제가 그냥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than이라고 했을 때 얘들아 than은 품사가 두 가지 있어. 첫 번째로는 전치사예요. 얘들아 전치사란 건 누구의 앞에 오는 거? 그렇지 명사 앞에 오는 거죠. 전치사를 쓸 때는 명사가 뒤에 와야 되고 두 번째 되는 뭐냐면 접속사야. 그럼 접속사라는 건 아까 나왔죠? 뭐 하는 역할이에요? 문장과 문장 연결, 즉 뒤에 문장, 주어 동사가 와야 돼. 그럼 쓱 보니까 얘네 된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오는 것 같아? 명사가 와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지금 앞에 보니까 여기 명사 뭐 주어가 없잖아요. 얘는 그러면 어떤 대를 쓰였다? 정치사 대를 쓰였다. 그렇다는 것은 누구가 와야 된다? 명사가 와야 된다. 그럼 누구는 못 온다? to 부정사구는 명사, 형용사, 부사 대를 쓸 수 있으니까 못 쓰고요. doing을 써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얘는 조금 쉽게 풀렸네요. 그래서 than이었을 때는 전치사 than인지 접속사 than인지 확인해가지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형용사랑 부사예요. 얘도 잘 나와. 왜냐면 5개의 현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형용사 부사는 무조건 나오거든. 그럼 형용사 부사는 뭘 묻는 거냐면 둘 중에 누구를 골래? 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 형용사의 쓰임만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얘들아 형용사는 영어에서 두 가지의 쓰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명사 수식. 예를 들어서 예쁜 사과 했을 때 그냥 사과, 애플 했을 때 delicious 사과 낫겠네요. 맛있는 사과라 했을 때 delicious apple 이렇게 수식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무슨 역할을 올 수 있어요? 네, 보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보어는 몇 형식 동사에 나오는 거예요? 2형식, 5형식 동사에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보호 역할이 올 수 있고요. 그럼 부사는 뭐 할 수 있나 했을 때는 저는 쉽게 얘기합니다. 뭐 빼고 다 수식. 그렇죠. 명사 빼고 다 수식할 수 있는 게 부사입니다. 그럼 밑에 바로 예문을 보면 the rate of bar pressing 발을 누르는 속도라는 것은 was라가 왔으니까 선생님 was 이형식 동사 그럼 automatical 형용사 아닙니까? 아니죠 얘들아. 뒤에 쓱 봐 recorded라는 진짜 보호인 형용사가 있어요. 그럼 얘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는 누구다?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기록된다는 부사를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봐도 when comparing ourselves, compare는 비교하다. 그럼 A to B, 우리 스스로를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여기가 부사절. 우리는 느끼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인 inadequate 쓸래, 부사인 inadequately를 쓸래요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누가 또 답의 근거예요? 이 feel이란 동사죠. 이 몇 형식 동사예요? 2형식 동사죠. 그러니까 누굴 써야 돼요? inadequate라는 형용사를 써야 됩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 분사는 개념 설명을 제가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분사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보도록 해요. 우선은 분사라는 거는 뭐냐면 누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네, 품사 중에서 동사에서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동사가 두 가지를 가질 수 있어. 현재 분사인 ing랑 과거 분사인 ed 형태. 그럼 얘가 동사에서 출발했지만 얘의 품사는 뭐다? 얘는 얘들아 형용사인 게 중요해. 그래서 얘는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형용사 역할 두 가지 뭐 있어요? 첫 번째는 명사 수식. 두 번째는 그렇죠.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다. 얘도 두 가지 할 수 있어. 그럼 하나의 동사가 지금 두 가지나 될 수 있네.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뭐냐 했을 때는 의미의 차이예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가 능동의 의미일 때는 현재 분사를 씁니다. 그렇죠? 반대로 이 동사가 당하는 느낌이라면 즉 수동의 느낌이라면 누굴 쓴다? 네, 과거 분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예문을 가져왔어요. My young brother was told some surprising news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분사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이게 지금 현재 분사를 썼는데 왜 현재 분사 썼을까요? 뒤에 나오는 뉴스를 수식하는데 얘들아 뉴스가 우리를 놀랍게 감정을 유발하죠. 능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해석해보면 놀라운 우리에게 감정을 유발하는 그거기 때문에 현재 부사 쓴 거고 밑에 예문을 보면 He was surprised to hear she had got married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surprised 왜 과거 분사를 썼을까 생각해보면 그가 놀람을 당한 거잖아요. 얘들아. 수동으로 써야 되고 놀란 거죠. 왜? 그녀가 결혼했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분사라는 건 어디서 시작해서 동사에 시작해서 누구로 되는 거, 형용사로 되는 거 두 가지 나왔다.
뭐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의미에 따라서 능동수동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분사가 잘 나오는 게 여러분들 분사 구문이에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분사 구문이라는 거 얘들아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정의예요. 제가 정의 읽을 테니까 느껴봐요. 부사절에서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로 분사로 전환한 구문으로 문장에서는 부사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쉽게 얘기해 볼게요. 얘들아, 우선 출발은 어디라고? 부사절이야. 여러분들, 부사절이라는 거는 이름에서 꼭 가져야 되는 세 가지의 성분이 있어. 부사절. 그러면 주절이 아닌 거죠. 추가로 온 절이라는 의미에서 우선 앞에 뭐가 와야 돼? 무조건 접속사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절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진짜 주어인 주절이 올 거예요. 요까지 가능해요. 이런 분사구문은 부사절 시작한데 누구랑 누구 생략해? 접속사랑 주어 생략한다고. 그럼 동사 혼자 남을 수 없으니까 동사를 뭘로 전환한다? 분사로 전환해서 분사만 남아버렸으니까 주어 동사 없으니까 뭐가 된다? 부사구가 된다는 거예요. 개념 아시겠어요? 이제 저랑 한번 예문을 통해 보도록 할게요. 분사구문 만드는 법! 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부사절에 주어랑 주절의 주어 같으면 부사절, 당연히 일단 주절은 건들면 안 돼. 부사절 주어를 지운대. 예문을 볼게. When Anne saw Phil, she ran to him.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문장이 부사절이야? 뒤에 문장이 부사절이야? 그렇지. 접속사에 있는 왼절이 부사절이죠. 자, 이 부사절에서 지금 첫 번째 주어를 봅니다. Anne입니다. 주절의 주어도 she입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그럼 누굴 지웁니까? 부사절에 Anne을 지우자. 1번 끝났어. 그럼 2번 단계로 넘어갈게. 부사절의 동사를 현재 분사 ing 형태로 놓고 치래. 오케이. 그러면 지금 동사가 so였는데 뭘로 고치면 돼? 현재형인 C에서 ing 붙여 sing으로 고치면 되네. 됐습니까? 2단계까지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보시면 접속사가 문맥 이해하는데 별로 중요치 않으면 생략해도 된대. 그럼 우리 뭐 생략할 수 있다? when을 생략해서 singing Phil and ran to him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만들고 나니까 얘들아 이게 지금 부사구가 되어버렸고 시작이 sing이라는 분사구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분사구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반복되는 거를 단지 지어줬을 뿐입니다. 그래서 3번을 만드는 법 3번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했는데요. 근데 접속사 밝히는 게 더 좋아할 때는 앞에 그냥 접속사 넣어도 돼. 여기도 보면 after finishing your homework, you can have cheesecake. 너 숙제 끝난 후에 치즈케이크 먹어. 이런 문장 써도 괜찮습니다. 그쵸? 두 번째는 얘들아 조금 다른 건데요. 수동 분사구문인데 어렵진 않아. 똑같이 하면 돼. 그럼 우리 배운 거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When ice is melted, ice becomes water again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얘들아 분사구문 만드는 첫 번째 단계 뭐였어? 네, 주어 보는 거죠. 그러면 부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 같아 달라? 같지. 그럼 누구를 없애? 부사절의 주어 없애. 됐어. 2번은 뭡니까? 동사를 뭘로 바꾼다? being으로 고친다. 그 다음에 접속사도 세 번째 생략 가능하다. 해서 being melted라고 고쳐지죠. 근데 얘들아 being melted 쓰고 나니까 생각해봐. 이 being이라는 게 솔직히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뒤에 과거 분사 나오니까 얘도 분사로서 수동의 의미 잘 담고 있고 being은 그냥 문법적으로 수동태 만들 때 우리가 썼던 것 뿐이잖아. 그러면 얘 굳이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수동태가 부사절 수동태일 경우에는 분사구 바꾸면 being PP 형태 되는 거 되죠? 근데 이때 누구 생략해도 돼요? being을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being 생략해서 melted ice becomes water again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분사랑 분사구문 잘 아셨나요? 좋았어요. 이 종과 함께 분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사는 어떻게 수동 문법 나오나요? 첫 번째는 얘들아 이 분사 두 가지 있었지. 의미에 따라서 너 현재 분사 쓸래? 과거 분사 쓸래? 이거 몇 번과 비슷해지니까 우리 앞에서 봤던 2번 태랑 비슷해지죠. 네, 능동수동은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두 번째는 얘들아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이 나오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얘도 궁극적으로는 1번과 같아. 너가 부사절에 생략된 주어가 주절 주어인 거 알고 그게 능동이면 누구? 현재 분사로 시작되는 분사구문. 걔가 수동의 느낌이면 누구? 네, 과거 분사를 시작하는 분사구문 쓰면 돼요. 그래서 얘도 어떻게 보면 태로 넘어간다.
그러면 지금 바로 예문으로 적용해 볼게요. Instead of blood. 피 대신에 라고 하면서 contained라는 과거 분사 쓸래. contain의 현재 분사 쓸래 보는 거야, 얘들아. 그럼 얘는 몇 번으로 해당되는 거예요? 네, 1번이야. 그럼 지금 blood를 수식하는 데 있어서 현재 분사 쓸래, 과거 분사 쓸래는 누구 써야 돼, 얘들아? 당연히 얘들아, P가 지가 직접 포함할 수 있어? 포함이 되어줘야겠죠. 그 contained in vessels. 그래서 우리 혈관에 있는 이 혈관에 포함되어 있는 P들이 이렇게 포함되고요. 제가 조금 더 힌트를 또 드리자면 여러분들 이 contain이라는 동사라는 것은 포함하다죠. 여러분들 우리말과 영어도 언어기 때문에 한 80%는 비슷한 것 같아. 우리말로도 나 포함했어.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해.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로 필요해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분사구 안에서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뒤에 명사 없잖아. 목적어 없지. 그렇다는 거는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수동인, 즉 과거 분사 쓰이는 게 맞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저는 우리말로도 한번 생각해요. 얘가 목적어를 필요한다 했을 때 목적 없으면 과거 분사의 경우가 많아져요. 그런데 목적어 두 개 가지는 무슨 형식 동사, 뭐 사형식 동사가 있고 해가지고 달라질 수 있지만요. 네, 대부분 이렇게 풀면 풀립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한번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organisms, 유기체라는 것은 어떤 유기체인지 얘도 현재 분사 꾸며주고 있네. 살고 있는데 deep sea니까 깊은 바닷속에 살고 있는 유기체라는 것은 have adapted, 적응해 왔대요. 높은 압력에. 그 다음에 문장이 끝났어. by ing, 뭐뭐 함으로써네. 어떻게 적응했냐면 물을 저장으로써 그들의 바디. 그럼 문장이 끝나고 콤마가 오고 또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다. 그러면 얘는 앞에가 주절, 뒤가 무슨 절? 부사절이야. 근데 쓱 보니까 얘들아 이거 지금 부사절 맞나요? 동사가 없으면 부사절이 아니라 부사구네. 그럼 생각나는 부사구 있어야지. 뭐다? 네,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얘네가 묻고 싶었던 거는 야 이거 분사 구문인데 과거 분사 쓸래, 현재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 쓸래였어. 근데 얘들아 여기는 살짝 다른 게 있어. 뭐가 다르니까? 우리 원래는 앞에 있는 명사 생략해서 분사로만 시작하잖아. 근데 얘는 썸이라는 게 살아있어. 명사가. 이 명사 왜 살아있을까? 질문이야. 왜 살아있을까요? 그렇죠 얘들아. 왜 살아있겠어? 주절이 주어 organism이잖아. 다르잖아. 다를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분사 구문임에도 but 주절의 주어랑 다르니까 생략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얘랑 이 뒤의 관계를 보고 능동인지 수동인지 보고 고르면 되는데 이때 some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어떤 유기체들이죠. 몇몇의 유기체들이고 그럼 걔들이더라 물로 이루어져 있는 거는 직접 자기가 이루어지면 다 하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시겠지만 여러분들 consist들이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힌트를 또 드리자면 여러분들 consist라고 하는 것은 뒤에 of가 많이 오는 동사라서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얘는 뭐만 쓸 수 있어요? 능동만 됩니다. 능동. 왜냐면 얘가 자동사거든요. 즉 수동의 의미는 과거분사는 나올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능동만 쓰이는 동사를 좀 정리해두면 변하기도 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도 얘들아 쉽습니다. 네, 대명사라는 것은 첫 번째 너희들 뭘 묻냐면 이 대자가 무슨 대자입니까? 대신할 대죠. 즉 대신할 명사에 누구랑 일치해내면 수와 성에 일치하는지 이 대명사가. 두 번째 얘들아 제기대명사야. 제기대명사 용법이 두 개지만 우리는 제기용법만 보면 돼요. 그럼 제기용법은 언제 쓰는 거냐면 주어랑 목적어 같을 때 누구 자리에? 그렇죠.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I love myself. 이러면 되죠. 그럼 얘들아 왜 여기 myself 써야 돼? 주어랑 목적어가 똑같은 사람이니까 제기대명사인 myself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밑에 예문을 보면 We are not only meaning-seek creatures, but social one who are ones as well 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들아 지금 묻고 있는 거는 대명사인 원에 원 자리, 대명사 이 자리에 수일치하는 거죠. 그럼 얘가 받고 있는 대명사가 누구냐 봤을 때는 앞문장에 creatures니까 누구 써야겠어요?
네, once를 고르면 되겠네요. 네, 이제 8번부터는 여러분들 조금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순 같은 경우에 제가 왜 넣었냐면 얘가 단독으로 묻진 않지만요. 문법이 어려워지면 어순을 꼬아놔. 그래서 어순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어떤 어순이냐면 간접 의문. 간접 의문 순서는 의문사, 주어, 동사죠. 예문으로 보십시오. I don't know who that man is. 이렇게 쓰면 되고요. 도치 구문은 언제든 도치할 수 있지만 무조건 도치해야 될 거는 부정어가 먼저 왔을 때는 동사, 주어 쓴다는 거. 예문을 보면 Little did I dream. 나는 꿈도 꾸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little이 부정의 의미라는 거. 세 번째는 강조 구문이 아니라 그래서 it is that 구문에 넣으면 되고 어떻게 쓰면 되냐? 내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여기 사이에 쓱 넣으면 되지. 그래서 it was this diary that Rob gave me. 이 다이어리가 강조하는 거죠. 랍이 나한테 준 거. 근데 얘들아 강조 구문 모든 거 다 강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는 얘가 강조를 못해. 누구는 강조를 못하나요? 네, 동사입니다. 동사. 동사는 누가 강조해 주냐면 그 동사 앞에 do를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9번이에요. 9번은 이제 동명사 to 부정사인데 오늘 첫 번째로는 제가 to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이 to라는 것은 영어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전치사 to냐 to 부정사 to냐. 이럴 경우에 뒤에를 봐야 돼요. 전치사일 경우에는 뒤에가 뭐가 와야 됩니까? 네, 명사가 와야 되고요. to 부정사 뒤에는 동사가 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고요. 제 팁은 전치사 to로 외우자. 그래서 제가 잘 나오는 전치사 to 정리해 왔어요. 같이 볼게요. be used to, accustomed to, ing는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렇죠.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자, 두 번째 when it comes to ing 했을 때는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뭐뭐에 관해서. 자, 세 번째 look forward to ing는 무슨 뜻입니까? 뭐뭐 하는 것을 고대하다. object 동사 ing를 했을 때 얘는 뭐뭐 하는 것을 반대하다는 의미입니다. 네, 잘 나온 전치사 to 체크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게 나오냐면 이것도 조금 중앙 문법의 느낌인데요. 이 동사에 따라 가지고 이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야 동명사 써야 돼, 투부정 써야 되니까 달라져.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나올 때마다 외우셔야 하는데요. 특히 5형식 동사 중에서 이 to 부정사구를 목적격 보호로 쓰는 거는 요 동사들을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5개의 선지 만드는데 요 동사 나올 때는 좀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allow, expect, want, wish, force, enable, encourage, cause, urge, ask 이런 경우에는 목적어고 to 부정사로 보호 자리를 차지한다 라는 거 한번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나올 때마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걸 왜 정리 안 했을 때는 수능에 나왔어 얘들아. 그래서 보면 monumental, 기념비적이란 것은 is a word 단어인데 어떤 단어인지를 또 수식하고 있네. 관계대명사 대신에 comes very close to expressing 고래, express 고래. 즉, 이 to라는 것이 야 전치사 to냐, to 부정사 to냐 묻는 건데요. 이거 선행 지식이 필요하죠. 제가 밑에 힌트 드렸습니다. 네, 이 to 무슨 to다? 전치사 to다. 누구 고릅니다? expressing 고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접속사입니다. 얘들아,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누구랑 비교하게 하면 야, 너 접속사랑 전치사 비교할 수 있어요. 이것도 D를 보면 돼. 아까도 계속 누누이한 것처럼 이 접속사라는 것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만 한다.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 와야 되고요.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앞에 오는 거? 명사 앞에. 그래서 명사가 와야 돼. 그래서 똑같은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속사냐 전치사에 따라가지고 다른 문형이 뒤에 와야 되는 거 1번 체크. 두 번째 얘들아, 이 영어에서 대사는 진짜 쓰임이 많죠. 이 대시 잘 쓰는지 체크해. 그럼 제가 이 대사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영어에 잘 쓰이는 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지시사. 저것에 해당되는 그 지시사의 대시 있고, 두 번째는 그렇죠. 관계사의 대시 있고, 세 번째는 접속사의 대시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대시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문법의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 그럼 예문을 보면 such primitive society, 그러한 원시적인 사회들은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문장이지만 내용이 어려울 것 같지만 얘들아 콤마 삽입 보고 여기 안에만 보면 as냐 owing to를 묻고 있어. 그럼 얘는 뭘 묻는 거다? 어디에서 보여야 되니까 여기죠. 접속사 쓸래 전치사 쓸래. 그럼 뭐만 보면 돼? 뒤에만 보면 돼. 뒤에를 보면 스티븐 미튼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동사가 나오네. 볼 것도 없다. 누구로 냅니다? 접속사인 as로 보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랑 개념도 정리했고
네, 문제 해석이 적용되는데 어떠셨어요? 네, 처음이 어려울 거 압니다. 하지만 진짜 여기 10가지만 알면 얘들아 문법 문제 무조건 맞출 수 있으니까 반복도 반복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쌤이 팁을 드리면 얘들아 이거 계속 어떻게 되면 문법 문제 풀 때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무엇을 묻는지 범주화해야 돼. 즉 무슨 말이고 하면 지금 문제 1, 2, 3, 4, 5번이 뭔지 문법 포인트는 뭔지 1번은 대명사, 2번은 분사를 정리하시면서 계속 체크해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첫 번째로는 여러분 10가지 안에 정리가 되니까 논리적인 흐름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잘 틀린 유형을 파악할 수 있어. 그럼 내가 어떤 게 적용 안 되는지 알면 그것만 연습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문법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다? 내가 문제 뭐 묻는지를 범주화하는 거다. 이게 여러분들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작년 따끈따끈한 수능 29번 한번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